안녕하세요. 이이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강과 남산타워의 야경이 있는 휴대폰 배경화면 그림을 색칠해 볼 거예요. 이번에는 과슈 브러쉬라는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제공하는 브러쉬와 제가 제공해 드릴 이이호 콩테 브러쉬 두 가지를 사용해서 그려볼게요. 컬러링 할 수 있는 도안을 먼저 불러와 주시고 동작 캔버스에 들어가 레퍼런스를 활성화하고 컬러링 가이드를 눌러와 주세요. 저번에는 컬러칩을 아래에 두니까는 조금 보기 불편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배치해 보았습니다. 브러쉬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눌러주시면 브러쉬 리스트 맨 위에 뜨니까는 여기서 바로 써주시면 돼요. 와슈 브러쉬로 하늘을 전체적으로 먼저 색칠하고 그 다음 이이호 콩테 브러쉬로 나머지 부분들을 색칠해 줄 거예요. 레이어에 들어가 스케치 레이어의 투명도를 30 정도로 낮추고요. 새 레이어를 추가한 뒤 스케치 레이어 아래로 내려주세요. 그리고 과슈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15 정도로 맞춘 뒤 제일 먼저 노란색부터 시작할게요. 처음에는 손에 힘을 조금 주고요. 점점 힘을 푸는 식으로 그라데이션 해주세요. 노란색이 아랫부분에 강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연해지도록 해주세요.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색칠해 주세요. 손에 힘을 빼서 색칠하는 게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잘 되기도 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단이 나눠지는 부분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라서 그냥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나는 정말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에 힘을 풀고 여러 번 덧칠하면서 그림을 같이 진행해 주세요.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이 나왔으면요.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엔 남색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하게 그라데이션 해줄게요. 윗부분은 진하고 아랫부분은 연해지도록 해주세요. 보라색을 살짝 덮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그라데이션 해주세요. 저는 보라색이 조금 더 강했으면 좋겠어서 레이어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 하나 더 복제하여 추가해 주었어요. 마음에 드는 색깔이 나왔으면 레이어에 들어가 우리가 하늘할 때 색칠했었던 레이어들을 두 손가락으로 꼬집어 병합해 주세요.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엔 남산타워를 색칠해 볼게요. 콘테 브러쉬를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는 10 정도로 맞춘 뒤 왼쪽 컬러 차트에서 남산타워에 있는 짙은 녹색을 선택해 주세요. 건물을 피해서 색칠해 볼게요. 색깔이 진해서 건물을 덮어버리니까 스케치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. 너무 꼼꼼하게 색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브러쉬 사이즈를 훨씬 더 작게 줄이고 이번에는 회색으로 남산타워를 색칠해 주세요. 남산타워 옆에 있는 송전탑도 같이 색칠해주세요. 지우개를 쓸 때는요, 내가 사용한 브러쉬랑 같은 지우개를 쓰면 지웠을 때의 단면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워져요. 전 지우개를 쓸 때도 오늘은 콘테 브러쉬로 지우개를 써볼게요. 어두운 회색을 선택하고요. 사진을 잘 관찰하면서 면이 나눠지는 부분이나 조금 더 어두움이 생기는 부분들에 진한 색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 밝은 아이보리색을 선택하여 조명이 들어가는 위치에 노란빛을 좀 넣어서 색칠해주세요. 아랫부분은 빛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서 그라데이션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라데이션 느낌이 되도록 아랫부분을 좀 더 강하게 색칠해 주었어요. 그리고 어두운 붉은색으로 남산타워 위에 피레침인가요? 저 빨간 뾰족한 부분이랑 옆에 송전탑 부분에도 빨간색을 살짝 넣어 주었어요. 자, 이렇게 남산타워 색칠이 끝났습니다. 엄청 간단하죠?
저는 옆에 색칠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색칠했어요.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빌딩을 색칠해 볼게요. 빌딩을 색칠할 때 색깔을 여러 가지 알록달록 써볼 건데요. 맨 뒤쪽에 위치한 빌딩들부터 하나씩 색칠해 주시면 돼요. 4가지 색깔을 올려놨는데요. 이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색칠해 주세요. 저는 한강이랑 남산타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제가 이제 원래 고향이 지방인데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남산타워랑 한강이 꼭 나오잖아요. 그럼 그런 거 보고 나도 꼭 서울 올라가서 살 거야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려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제 제가 기대했었던 뷰, 저는 약간 뷰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. 그 뷰가 안 나와가지고 그냥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돌아왔었던 적이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또 겹쳐지는 부분 피해가지고 예쁘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. 저는 사실 떠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림 수업에는 집중이 안 되겠죠? 이렇게 또 색깔 여러 가지 써가면서 색칠해 주세요.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요. 색깔 4가지가 1, 2, 3, 4가 있으면은 1, 3, 2, 4 아니면 1, 5번? 1, 4, 3, 2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규칙성을 좀 피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림에서는 규칙적일수록 오히려 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.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최대한 규칙적인 것을 탈피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건물 색칠이 끝났어요. 좀 너무 연하다 싶은 부분은 조금 더 칠해주세요. 이번에는 건물 앞에 있는 숲을 색칠해 줄게요. 펜을 길게 일직선을 그린 다음에 떼지 않고 가만히 머무르면 선이 곧은 직선으로 바뀌어요. 저는 이 기능을 되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조금 단정하게 하고 싶을 때, 단단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, 깔끔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좀 사용하기는 해요. 위에 풀들은 너무 이제 저의 스케치를 신경 쓰지 않고 뽀글뽀글한 느낌이 들도록 대충대충 그냥 색칠해 주세요. 이번에는 그 밑에 있는 강둑이라고 하나요? 회색 시멘트 부분을 색칠해 볼게요. 이것도 저는 조금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퀵 쉐입 기능을 활용해서 색칠해 주었어요. 옆에 있는 회색을 선택해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색칠이 끝나면 레이어에 들어가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아까 건물을 그린 레이어보다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 강물을 색칠해 볼 거예요.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옆에 왼쪽에서 한강 섹션에 있는 짙은 파란색을 선택해 전체적으로 쓱싹쓱싹 색칠해 주세요. 하얀색이 조금 남아 있어도 괜찮아요.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작게 줄인 다음 한강에서 두 번째 있는 밝은 파란색으로 스케치에 있는 길고 짧은 선들을 따라 그려주세요. 그릴 때는 색이 잘 안 보이는데 스케치 레이어를 이렇게 꺼보면 이렇게 밝은 파란색으로 물결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이걸 따라 그려준 다음에 비어 보이는 곳에 내가 더 넣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냥 더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
아까 한강물을 색칠한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번에는 강변에 있는 식물들을 그려볼 거예요. 여러 가지 녹색을 준비해 놓았으니 스케치를 따라서 보면서 쓱싹쓱싹 색칠해 주세요.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짙은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케치가 잘 안 보인다면 레이어에 들어가 스케치 레이어의 투명도를 조금 더 높게 조절해 주시면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. 갈대가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는 풀들을 다 색칠한 다음에 갈대를 색칠해 주었어요. 풀 색칠 바로 아래에 하나씩 더 추가해 놓은 진한 색깔로 덤불과 갈대에 명암을 넣어 줄 거예요. 명암을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잎사귀가 있다라는 느낌으로 점을 이렇게 콕콕콕 찍어 주세요. 이것도 너무 이제 규칙적인 도트 모양보다는 조금 불규칙적이도록 생각하면서 그려주세요. 갈대는 아까 우리가 그렸던 모양 위에 스케치를 한 번 더 넣는다는 느낌으로 좀 더 얇은 선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저는 여기 꽃도 이렇게 톡톡톡 점을 찍어 넣었어요. 흰색은 팔레트에 따로 없으니 그냥 배경에 여기 있는 흰색을 추출해서 사용하시면 돼요. 가지를 그리고요. 다시 아까 한강 색칠할 때 사용했었던 회색을 선택해서 여기도 강변의 뚝방, 길, 요 부분을 제가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 부분을 또 색칠해 주세요. 자, 그럼 전체적인 색칠이 끝난 것 같아요. 조명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 막 별이나 구름이 없으니까는 너무 되게 암울한 도시 같지 않나요? 레이어에 들어가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이번에는 구름과 조명들을 넣어줄게요. 구름에 있는 밝은 회색을 먼저 선택하여 색칠해주고 그 옆에 있는 상아색으로 구름 밑에 그림자를 넣어주세요. 밤이나 노을 지는 그림을 그릴 때는 해가 구름 아래로 내려가잖아요. 그래서 빛이 아래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이 조금 더 밝거든요. 요런 차이를 한번 이제 밖에 나가면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구름을 조금 관찰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이번에는 빌딩들에 조명을 넣어 줄게요. 스케치 레이어 조금 더 진하게 하면요, 이렇게 선이 보이거든요. 이 선을 따라서 왼쪽에 우리 이제 컬러 차트에서 보면은 다양한 노란색들이 있어요. 이 노란색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쌍값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셔도 돼요. 스케치한 라인에 따라 점을 찍어 주면 되는데요.
점을 무조건 다 똑같이 점점점 찍기보다 뭐 점 하나, 선 하나, 점 하나, 선 하나 요런 게 불규칙적이도록 색칠해주면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. 저는 불규칙적이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제가 그린 걸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. 가로로 조명이 이렇게 있지만 세로로도 조명을 넣어줘도 좀 재밌어요. 그리고 몇몇 집에는 명암을 조금 넣어 볼 건데요. 내가 사용했었던 색깔 이렇게 추출을 한 뒤 색상에 들어가 그거 색깔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선택해 라인을 넣어주세요. 모든 집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. 이렇게 집에 보니까 위에 뭐 조명 장식 같은 게 달려 있다거나 단이 올록볼록 나눠져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물에 비친 느낌을 표현해 볼게요. 저는 왼쪽 컬러 차트에서 있는 제일 밝은 상아색을 하나 선택해서 색칠해 주었는데요. 물결 부분도 점을 찍을 때 무조건 동그라미를 꼭꼭꼭 찍기보다는 뭐 점도 찍고 조금 큰 점이나 작은 점, 그리고 뭐 일자로 되어 있는 긴 선 부분 같은 것들 이런 걸 섞어서 색칠해 주세요. 점 부분은 제가 따로 표시를 해두진 않았는데요. 어디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강물과 강변이 만나는 부분에 먼저 넣고, 그리고 하늘색으로 물결을 표현해 준 부분들에 점을 콕콕콕 찍어 넣어 주시면 돼요. 저는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도록 그려주었어요.
강물을 다 찍고 나면 이제 하늘에 별을 그려볼게요.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줄이고 달과 별을 찍어주세요. 별의 위치가 잘 안 보이면은요, 그냥 내가 마음대로 찍어줘도 되는데 저는 지금 영상을 보니까 조금 마음대로 찍은 것 같아요. 별도 최대한 규칙적이지 않게 띄엄띄엄 찍어주세요. 완성하기 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마무리를 해줄게요. 저는 여기 건물과 산이 맞닿는 부분이 깔끔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색칠을 해줄 거예요. 우리가 레이어를 여러 개 나눠놨으니 남산을 색칠했었던 레이어에 찾아 들어가 같은 색깔로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레이어를 나눌 때는 수정을 하기가 좀 편리해서 좋아요. 자, 색칠을 다 했으면 사인을 넣어야겠죠? 저는 맨 아랫부분에 제 서명을 넣었어요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따라해 주시면 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혹시 그려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그러면 준비해서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. 안녕.